네, 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많은 관심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니노공업요. 리노공업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1만 2천 원에 10%. 11만 2천 원에 10% 맞으실까요? 네. 네, 이 종목 아까 지분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애프터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서 애프터에서 그래요. 6%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어요. 이 종목 네. 아까 공시가 떴는데 내가 한번 현 시점 대응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박철순 네, 대표님요. 박철순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네. 네, 일단은 뭐 이 지분 처분에 대한 내용들의 공시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좀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정규 시장에서는 사실 오늘 좋은 흐름이었잖아요. 그래도 뭐 네. 보합거래에서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빠지고 있는 게 지금 7%대까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단 혹시 지금 현재도 매매가 가능하신가요? 네? 지금도 제가요? 지금도 매매가 가능하세요? 제가 할 수 있냐고요? 네, 네. 근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직은 수익거래이긴 하지만 지금 약간 투심이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라고 네. 한다면 일단 한 5% 정도는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아, 줄이셨다가 요 네네. 변동성이 좀 잦아들면은 다시 매수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네네. 왜냐면 리노가 왜 좋은지는 아시죠? 사실 때 네. 아마 뉴스 보셨을 텐데 일단 네. 이 회사는 리노핀이라고 하는 이 고유 명사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검사 장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전통 강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검사 장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는 어디서 매출이 많이 나오냐면 실제로 개발 단계에 있죠. 우리가 어떤 네네. 신제품을 만들 때 개발 단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계속 수요가 계속 많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비싸진다라고 해서 지금 그러면은 핸드폰도 이제 출시가 좀 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로 갑자기 검사 장비까지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연구 개발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핀을 만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올해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좋게 보는 데들은 거의 뭐 영업이익 한 50%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네. 업황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지금 최근에 이런 아주 뭐 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지금 변동성을 좀 피하자는 관점에서 절반 정도만 일단 매도하시고 이 변동성이 완화되고 반등 나올 때 다시 10%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잡아드리면 저는 사실 좀 길게 보면은 당연히 13만 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1차로는 13만 원 보시고 만약에 밀린다, 윗골이 있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면 팔면 되겠지만 저라면은 일단은 더 끌고 가시면서 일단 15만 원 정도까지 저는 상반기 때 한 1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은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5% 정도 매도하는 의견 주셨고요. 다만 업황이 또 긍정적이기 때문에 목표가로는 15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효성중공업이요. 효성중공업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84만 7천 원에 19로. 184만 7천 원에 10% 맞으실까요? 네. 네, 효성중공업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도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변압기 또 쇼티지가 이어지면서 전력기기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애프터에서 15% 넘게 또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다음 주에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효성중공업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전력 종목들 정말 강하거든요. 지금 애프터에서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네, 김재경 네, 대표님이요. 김재경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쩐지 목소리가 좀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많이 나셨나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내셨네요, 지금. 네, 이 종목을 네. 처음에 매수했던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력기기가 네. AI 때문에도 이제 필요하고, 네네네. 한데 또 더군다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네. 더 갈 것도 수혜를 받을 것 같아서 음. 지금 매도를 못하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너무 잘하셨네요. 네, 근데 어제 오늘 갑자기 너무 가는데 네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LH일렉처럼 액면 분할을 했으면 더 갈 것 같은데 이거 안 해갖고 액면 분할을 그래. 하면? 네. 네, 그쵸. 옛날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250만 원일 때 50대 렉분한 것처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액분하면 더 갈 것 같아서 지금 매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또 마침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서요. 일단 사실 저도 이제 이 소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 120만 원대 정도에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370만 원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정말 너무 잘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주 추세는 전혀 훼손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말했듯이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납기를 굉장히 잘 맞추는 걸로 또 세계에서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성중공업 같이 초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지금 뭐 독일이나 한국 뭐 이렇게 몇 개국 되지도 않아요. 근데 납기일도 잘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초고압 중심의 설계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늘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공시를 또 보다 보니까 AI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더 많이 부각이 될 거라고 지금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앞으로 이 효성중공업의 기술이나 이 제품들은 더 많이 판매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26년도에는 이게 또 1조 5천억 정도의 또 매출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물론 액면 분할이 돼가지고 유동성이 더 많이 생기면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가격 한번 좀 상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트 한번 네. 보겠습니다. 차트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저는 여기 보시면 검정색 선 보이시나요, 시청자님? 검정색 선? 네네. 네, 이게 6개월간의 종가 평균이에요. 근데 네. 이 평선 자체가 좀 저는 시장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좀 사람이기 때문에 6개월간의 종가 평균이 이제 121선인데 6개월 동안 매수한 사람이 모두가 다 지금 해피한 거예요. 다 수익 중인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을 저는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금 보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얘는 완전 정배열 구간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에 매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마 시청자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매도하려는 의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초변압기에 대한 이슈는 더 많이 클 거고 데이터 센터는 아무래도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변압기는 같이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라면 지금 가장 두껍게 여기 표시될 수 있는 이 지지 라인이 300만 원 구간이거든요. 근데 물론 300만 원까지 빠지면 수익에 대한 걸 좀 많이 한 17% 정도 이상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요 구간, 여기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요 구간 330만 원 정도 구간을 좀 라운드 피겨로 잡아드리고 330만 원을 이탈하면은 거기서는 차익 실현을 그래도 조금 지금 네.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네. 3분의 1 정도, 3% 정도 하시고 330만 원에서 이탈 안 하고 그대로 가면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300만 원 잡아드렸잖아요. 여기가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거기서 조금 더 한 비중 한 2% 정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목표가는 정해 지금 없는 사실 거죠? 목표가가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너무나 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산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일단은 400만 원 언저리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굉장히 팔고 싶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위로 많이 잡는다고 하면은 한 420만 원 정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 욕구가 이럴 때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올라가는 거 하고 밑으로 330만 원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420만 원까지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성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압기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추세가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330만 원 이탈에 대한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전략 잘 기억하셔서 고민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한국전력이고요. 네. 58,191원에 샀고, 예, 10% 보유중입니다. 네, 한국전력 58,191원에 10% 맞으실까요? 네네. 아, 이 종목 원전 관련주로 지금 손실 중이셔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고민이 됩니다. 네, 네. 그래도 최근에 이 베트남과 협력 소식에 원전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가가 더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한국전력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원전주 내가 한번 자세한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패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네, 박철순 대표님요.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거 그 매수를 언제 하신 거죠? 58,000원이시면은 2월 달, 뭐 1월 달쯤에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때쯤 했어요. 일단은 뭐 그 뒤로 일단 3월부터 시작해서 사실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최근에 한국전력 지금 추천할까 봐 고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래요? 신규 매수도 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유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럼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발전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리스크로 잡혔던 건데 그래도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유가 안정화되면은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 업계에서 가장 좋게 보던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026년도에 20조까지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이게 만약에 전쟁이 아주 장기화되고 유가가 계속 고유가를 간다고 하면은 계속 거기에 맞춰서 주가 빠르게 못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고점을 찍었다라는 것만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결국 투심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 종목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 가격을 올린다 이러면 더 좋은 건데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전쟁만 빨리 마무리되고 유가만 좀 하락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가이던스와 비슷하게 한 13조 정도의 영업이익은 올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지금 괴리율도 너무 커요. 너무 조정을 많이 받아서 목표 주가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주가는 밑에 있어가지고 이 괴리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예를 들어 뭐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을 때 이게 이제 수렴하는 구간들이 생겨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원전 쪽도 당연히 묶여 있죠. 한전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팀코라이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지금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가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원전주가 닿을 때는 한국전력도 결국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유가라든지 이런 건 조금 안정화되면은 빠른 반등도 기대할 수 있고요. 지금 일단 저점은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10%신데 천천히 조금씩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한 20%까지는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비중.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할까요? 네, 근데 급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끝났을 때가 비중을 더 확 실을 때거든요. 네. 네, 왜냐면 유가가 안정화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고 하면 일단 천천히 늘리시되 평단 낮춰놓으시면 사실 지금 매수가보다 좀 더 가야죠.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고 6만 원에서 저항 나오면 다시 뭐 입절하시면 되겠지만 최고가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원전 확실히 이번 연도에 부각되기 시작하면 한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천천히 편안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유가가 안정되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10%까지는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6만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6만 원 이상까지도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한컴 위드. 한컴 위드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070원. 네. 20%. 7,070원에 20% 맞으실까요? 예. 오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네, 맞으세요? 예.
네, 이 종목 오늘 3% 넘게 빠졌는데 뭐 AI 관련해서 좀 다음 주에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한컴 위드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가격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번쩍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자세히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예, 김재겸님 네, 김장영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약간 고점보다는 조금 아래에 물리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오늘 오전에 들어갔어요. 어저께? 아, 그럼 이거 들어갔던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거 조금 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아, 기대감이요? 예, 그냥 이렇게 차트상 위치에서 기대감인가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도 나오고 네네네네. 예, TV 봐도 뭐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았어요. 자, 이 종목은요, 그 양자컴에 대한 이슈로 최근에 올라간 거예요. 급등했던 이슈가.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양자컴에 진출하겠다는 이슈로 지금 양자 암호 섹터가 한 번 더 불을 뿜었잖아요. 그때 같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컴 위드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이런 결합한 보안 기술에 대한 것도 함께 추진한다. 데이터 위 변조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양자 암호 섹터에 엮여서 올라간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엔비디아가 양자컴에 우리가 진출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종목은 그래도 양자 암호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잠깐 테마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겠지만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시청자님 볼 때도 계속 나올 만한 이슈가 있는 섹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그래요. 앞으로 요게 분명히 들어갔다 나왔다는 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 나오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구간이 너무나도 저는 요 눌림목 구간에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좀 보게 되고 그리고 자리 한번 제가 정확히 가격권 잡아 드릴게요. 자, 매수가가 지금 7,07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 지금 시장의 매수가입니다. 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여기 장대 양봉 갭상승한 거 보이시죠? 요 구간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터져서 올라온 거고 거기에 들어왔던 수급 플러스 그리고 두 번째 음봉 눌리고 여기 양봉에 나와 있는 요게 전고점까지의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한 캔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세는 제가 볼 때는 꺾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왜냐면 요런 구간이 여기까지 무너졌을 때는 꺾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구간은 전혀 꺾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선 그어드렸잖아요. 시청자님 보이시죠? 요 두 번째 선이 6,400원이에요. 그러니까 6,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양자 암호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때까지 조금 더 버텨보자. 이렇게 좀 상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수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자 관련 이슈까지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400원에 대한 이탈 여부까지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전략 꼼꼼히 잘 기억하셔서 종목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지 또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2만 천 원에 15%예요. 22만 1,000원에 15% 맞으실까요? 네네. 네, 이 종목 지금 수익 중에 계십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전쟁 제가 네. 전제 초기에 사가지고 좀 네. 물려 있다가 아, 좀 며칠 전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 오늘도 많이 올라가던데 또 갑자기 또 떨어지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수익권에 들어오신 네. 거예요. 예. 네, 지금 말씀처럼 이 전쟁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방산주들이 최근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 나와주다가 좀 윗꼬리가 달면서 마감했어요. 네.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현대로템 두 분 다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방산주 최근 또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내가 한번 대응 전략 제시하고 싶으신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메일 들어주세요. 네.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박철순 대표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현대로템 일단 뭐 수익권이셔서 축하드리고요.
아, 네. 뭐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손실로 가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 좀 안 되는 종목이긴 해요. 일단 현대로템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전에 나왔었잖아요. 확인하셨나요, 네. 혹시? 예. 네, 아, 일단은 아직 아니. 네. 네, 분기 기준으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실적은 예상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왔다. 그래서 원래 평균적인 전망치보다는 조금씩 더 좋게 나왔거든요. 네. 일단 당연히 지금 제일 메인 사업은 방산이고요. 뭐 철도라든지 이쪽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방산 쪽이 워낙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일단 폴란드 쪽 K2 전차가 계속 나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2차, 3차도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페루랑 이제 이라크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 3차 개각까지도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K2 전차라든지 우리나라 무기들이 너무나도 지금 전쟁에서 이 가성비 좋기로 유명해져 가지고 주문이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분간은. 그리고 네. 지금은 뭐 폴란드 쪽만 K2 전차를 팔았다면 이제 전차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더 네. 실적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도 좋은 종목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철도 사업부 같은 경우도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이번 주 베트남에서 이제 MOU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도도 네. 있었고 전력 인프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현대로템은 또 철도 사업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거기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어서 저는 뭐 현대로템 뭐 최고가 뚫고 올라가는 것까지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요, 목표가를 잡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27만 원 정도 선에서 급격하게 차익림을 나오면서 특히나 외국인들 기관들 차익림을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익절하시고요. 네. 그러다 다시 또 변동성 잦아들고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 만들었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건 계속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빼놓으시면 안 돼요. 파셨다고 해서 관 종목에서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30만 원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실적 감안했을 때 아직도 상승 문이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오늘 또 호실적을 발표한 만큼 최고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 27만 원, 2차 목표가 30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만 1,000원이고 20%요. 네, 17만 1,000원에 20% 맞으실까요? 네네네. 네, 2차 전지 종목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부각되면서 시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다음 주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에코프로 역시나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최근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내가 한번 자세히 가격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 종목도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봐 볼까요? 박철수 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00씨가 좀 이제 올라온 이후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아니면 네네네. 그쵸. 올해 매수하신 거죠? 올해. 네네네. 혹시 그 매수하셨던 투자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특별히 에코프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2차 전지가 이제 전망이 좋다고도 하고 네네. 뉴스 통해서 그래서 아, 네. 워낙 또 대표 종목이니까 그죠? 네네네. 일단 에코프로 나쁘진 않아요. 지금 왜냐면 2차 전지가 원래 전기차 캐즘 때문에 잘 못 가다가 지금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 때도 나왔었지만 점차적으로 수요는 살아나고 있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 1분기로. 그래서 지금 네네. 캐즘이 극단적으로 막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바닥을 찍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캐즘 때문에 안 됐던 사업을 이제 ESS 쪽으로 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이제는 뭐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어서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중국산 배터리를 계속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삼원계 배터리의 가동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플러스 LFP 배터리 관련해서도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에코프로도 지금 뭐 전고체도 하고 있지만 LFP 배터리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긴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LNF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아까 LFP 배터리가 원래 중국이 주도를 했던 이 분야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부분에 다 지금 모든 배터리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3월 3분기부터 실제로 이 배터리 양극재를 만듭니다. LFP 양극재가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이미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조단위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출이 붙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생산하는 선점 효과가 있어서 저는 조금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라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LNF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왜? LFP 양극재를 최초로 만든다는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절반 정도 더 셔서 절반 정도 10% 정도만 LNF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도 가져가 보시고 절반 정도만 LNF로 한번 가보시는데 에코프로도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보면 당연히 저는 20만 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그만큼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전고점 저항을 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한 18만 원 정도부터는 조금씩 일단은 이 단기 익절을 좀 하시면서 전고점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는 차익 매물을 좀 피하시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배터리 관련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LNF까지 함께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 관련 질문들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겐 재경 대표님. 네. 오늘도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돈가스요님께서 재경 대표님 복권 당첨 가장 높은 등수는 몇 등이었나요?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3등 6번이요. 3등이면 3등이면은 번호 하나 안 맞은 거예요. 하나만 안 160만 맞을까요? 원.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매일경제TV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실까요? 이거 며칠 전에 했는데 난 깜짝 놀래. 네. 종목 명 좀 알려주시겠어요? 넷마블요? 넷마블이요? 예, 아. 17만 1,000원에 네, 17만 1,000원이요? 예? 17만 1,000원이요? 네, 넷마블 17만 1,000원? 17만 1,000원에 한 15%가 돼요. 와, 오래됐어요. 이걸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엄청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17만 원대 매수했을 때는 분명히 또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나 게임이 좀 흥행을 했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겠죠. 그죠?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NC소프트나 이런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섹터 전체가 많이 좀 침체가 돼서 가격이 다 많이 좀 빠진 상태긴 해요. 그래서 예. 최근에 그나마 NC소프트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100만 원 갔던 종목이 지금 뭐 거의 뭐 반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좀 많이 못 붙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에도 보면은 지금 7개 대제라고 해서 이렇게 게임 또 업데이트 또 이슈가 있고 글로벌 이 게임이 또 5위를 했다는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흥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출시되기 전에 그 흥행 기대감 이걸로 한번 성장을 하고요.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네. 이게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흥행 여부에 대해서, 왜냐면 흥행이 돼야지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요즘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게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임주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의 꼭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이 종목은 4년 이상 보유하셨어요. 맞죠? 네. 근데 이 종목을 지금 비중이 15%시면은 추가 매수를 할 좀 의향은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혹시? 예, 돈은 있는데 네네. 추가 매수를 얼마나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23년까지 영업이익이 좀 적자였던 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단이 지금 적자로 됐고요. 그다음에 흑자가 되더라도 생각만큼 또 이렇게 예상보다 뭐 흥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자리가 전 다행인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가라는 건 사실 계속 이제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나 영향력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넷마블은 이제 드디어 4만 원, 5만 원대 구간이 최저점으로 지금 만들어진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만약에 좀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은 그냥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어차피 지금 비중이 15%시니까 제가 볼 네. 때는 이 17만 원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고난의 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4년 동안에 계속 호흡을 길게 가져왔지만 그만큼 더 호흡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이 가격까지 빠져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시원해 봐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추가 매수해서 좀 빠져나오고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정리한다고 보면은 지금 구간의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으니 추가 매수를 지금 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고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좀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급락 맞았던 구간인 10만 원짜리 정도 여기 8만 원, 9만 원 구간 좀 내려 잡아 드릴게요. 왜냐면 10만 원까지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9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지금 하셔가지고 반등 자리 보면서 9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조금 많이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가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조금 더 많이 낮춰놓으신 다음에 전 고점에서 내려오는 저항대 구간 9만 원 정도까지만 한번 보자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추가 매수를 얼마나 하면은 이것이 얼마쯤 될 건지.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해서 지금 손실 부분, 지금 매수가를 절반으로 낮춘 다음에 지금 제가 말하는 가격까지 올라오면은 거의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가격까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좀 너무 돈이 또 많이 묶여 있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9만 원대 정도까지 맞춰놓으면 너무 이상적이겠지만 그래도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기니까 한 10만 원 초반대까지 맞춰놓으시고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고생 너무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4년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일단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한번 낮춰보자라고 조언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철순 대표님. 철순 대표님도 댓글에서 조 부장님께서 철순이 형 지금 제철인 회는 뭐가 있죠? 라고 하십니다. 도다리는 끝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미더덕, 도다리? 미더덕, 미더덕? 네, 미더덕? 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미더덕 회 좋아합니다. 아, 드셔보셨나요? 미더덕이요? 네, 미더덕 회로도 먹나요? 산지 직송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고요. 여러분들 가게에서 먹으면 좀 비쌀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매일경제TV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 상담 해드리려고 연락드렸는데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GS건설, GS건설이요? 예, 32,100원에 10%입니다. 잠시만요. GS건설 2,100원. 32,100원이요? 예, 이게 네, 한 3년 됐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물 타가지고 가격을 좀 낮춰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반트는 팔고 반트는 가 있는데, 네. 뭐 가격이 4만 원대에서 더 안 올라가고 계속 여기서 머무는데, 얼마쯤까지 가겠냐,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거 오랫동안 이제 추가 매수 하셔갖고 이제 단가 낮추시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설주 내에서 GS건설의 가장 차별적인 강점은 저평가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최근에 올랐잖아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부담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게. 지금 거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신규로 들어가긴 좀 어렵지만 GS건설은 상대적으로 지금 물론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런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그쪽에 몰렸던 수급들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 GS건설 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또 해외 수주에 대해서 능력이 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또 이제
이란과 이제 전쟁이 좀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또 재건 수요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GS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DLENCT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해외에서 레퍼런스가 좀 많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주를 빨리 땡겨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재건주로서도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이제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이익이 작년에 900억 원대였는데 올해 순이익이 3천억 원 넘게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PER 같은 걸 산정할 때 순이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순이익이 급증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훨씬 더 덜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건설주 내에서는 사실 조금 부담이 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5만 원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고, 그때 가서 또 이제 뭐 어떤 건설 경기 상황 봐서 또 한번 상담을 한번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만 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을 잡아드릴 텐데 이걸 잘 지키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은 자, 가격적으로 본다면 36,000원입니다. 네. 36,000원 분기 시에는 일단은 수익권이시니까 파는데 그렇게 부담은 없으시잖아요. 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주가 바로 아래에 있는 제 1매물대라서 여기가 무너지면 팔기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표로 삼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그냥 매도를 던지면 낙폭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한 36,000원 요 정도가 무너지면은 그때는 그냥 약수익이라도 일단 팔고 좀 변동성 잦아들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매수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5만 원 정도 갈락하면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대충? 근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장기 테마로 보더라도 건설주들에 대한 기대감 계속 있는 게 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테마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상반기 안에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담되는 종목들 쪽에서 이쪽으로 자금이 순환매가 돌면은 충분히 상반기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5월달, 6월달 한번 지켜보시죠. 5월달, 6월달까지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6,000원이 무너진다면 한번 매도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략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